유한타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분위기도 읽어주실까요? 네, 분위기가 정말 일희일비 조변석계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시황판을 보고 있어도 대응이 쉽지가 않을 만큼 변동성 많이 심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 안 좋다고 급락했다가 그 다음날은 또 급반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섹터가 애플과 관련된 섹터입니다. LG 이노텍이라든지 LX 세미콘, BH 등의 하락세에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는 또 VR기기 관련주들 때문에 메타버스들과 VR기기 관련주들 강세 현상이 장 초반에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또 급락을 했었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같은 것들이 또 오늘은 또 급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형 셀메이커 중심으로 강하게 올랐다라면 오늘은 또 소재 쪽에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첨보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요.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와서 급락을 했었던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대한항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지금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항공 상당히 좋은 실적 보여주면서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장 전체 흐름은 아직까지 무슨 전력기기라든지 네옴시티 관련주들 쪽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좀 망가졌던 섹터들 쪽에서 본다라면 플랫폼 관련주들도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에서 좀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오늘 조선주 강세입니다.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해서 조선사들, 대우조선까지죠. 다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고루고루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뺐다 올렸다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실적 발표 이슈에 따른 변동성 좀 커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요. 좀 IT,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소부장 섹터주들 중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이 기판 섹터 좋지 못한 흐름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시장이 좀 아직까지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강하게 배팅을 해야 될지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은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의 강세 이 부분은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쪽부터 조명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VR기기, 삼성전자에서 뉴스 나오면서 관련 모멘텀 가진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예전만큼의 강력한 탄력을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쪽도 그냥 기대감 플레이, 낙폭과대 플레이,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에서 좀 밀려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지금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MP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뉴프렉스도 양봉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세스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음봉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외 종목들도 다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알체라, 덱스터, 비롯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입니다만은 주가 자체들이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확실히 했다.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쪽도 워낙 많이 빠졌고 호재성 뉴스에 계속 시장이 반응하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측면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은 시장에서 해당 섹터주들도 확실히 좀 이슈가 좀 더 이어지고요. 수급 개선이라든지 시장의 관심이 더 올라갈 때를 좀 기다려주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낙폭과대 플랫폼주들 오늘은 상승합니다. 꾸준히 좀 믿고 가는 시세였으면 좋겠는데 하루 오르다가 하루 쉬었다가 혹은 밀렸다가 다시 오르고 요즘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좀 가닥을 잡아야 될까요?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니까 또 반대로 매매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엄청난 단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다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좀 카카오그룹주 중에서는 최근에 좀 특출나게 좋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와주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좀 바닥이 잡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도 실적 발표하고 장 초반에 하락했었습니다만은 이내 만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바닥권에서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저가권에서 새로 들어오는 매수세랑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올랐다가 어제 빠졌다가 오늘 다시 올라오는,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네옴시티 스마트 빌딩 관련 기대감으로 반등 이어가고 있고요. 너무너무 저평가다라는 평가가 계속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PBR이 1.1배는 거의 역사상 없다고 그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점. 뭐 물론 게임 같은 경우도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보시면 위메이도 아까 급락하더니 지금 다시 또 플러스로 돌아서 있습니다.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확신을 갖고 저가에서 오기만 기다리면서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면은 상당히 견디기도 힘들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게임이라든지 플랫폼 섹터도 주가 자체는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분할 매수는 분명히 유효한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2대 나오죠. 그 다음에 2년물이 4.7대. 미국의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5%대 이상을 가정하더라도 지금의 기준금리가 4%면 앞으로 연준은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 있을 만한 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는 됐고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시장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을 더 강하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인플레 지표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금리는 거기가 일단은 끝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비제조업체들, 성장주들, 낙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는 지금 바닥에 대한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해당 플랫폼이라든지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악재에 뒤덮여 있었던 만큼 주가도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면서 내년에 장기적인 대응을 하실 분들한테는 또 지금의 변동성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마지막 키워드는요, 대한항공 실적 강세로 인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사실 항공 섹터는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렇게 우울한 뉴스로 장식이 됐었는데 대한항공이 과연 또 수혈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대한항공 호실적이 가진 의미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금리, 그 다음에 강달러, 뭐 이런 부분들이 항공주들한테는 정말 최악이죠. 지금 자금도 계속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도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계속 여행사,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치킨 게임이 이미 여행 쪽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최악의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고비에서 살아남기만 하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확실한 섹터가 또 해당 리오프닝 섹터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도 여행과 항공이 가장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지금의 고환율을 이겨내면서도 지금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감을 확실히 좀 충족시켜주는 모습에서 보듯이 대한항공의 저력이 뭐 섹터 전반적으로 좀 믿음, 뭐 신뢰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또 계속 대한항공을 매수하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중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화물이라는 부분 좀 부족하죠. 여객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나야지 좋아지는 쪽이 중저가 항공, 그다음에 대한항공은 화물 수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로 계속 뭐랄까 원투펀치가 되고 있는 거죠. 여객 수요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항공도 일정 부분 바닥이다. 지금의 유가 환율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더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자본 잠시 우려감이라든지 증자 이런 부분들의 고난의 시기를 좀 더 지내가는 게 중소형 항공사들한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시간적인 면을 좀 투여만 할 수 있다라면은 결국은 나중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 해당 섹터도 좀 봐주실 수 있겠고, 지금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섹터는 그런 면에서 조금 보신다라면은 역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지만 또 리오프닝이다라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긴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가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들은 낙폭이 있을 때마다 매수를 해들어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낙폭과대 섹터 업종
업종 내에서 좀 많이 소외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총 상위권에 있는 뭐 플랫폼과 게임 섹터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형주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오늘 보시면 소재 섹터주들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시다시피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활용해서 주도 섹터 안에 후발주들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충분히 고려하는 투자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뭐 다음 주에 아시다시피 이제 중간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올 때는 한 번 더 재접근의 기회가 좀 주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공포감으로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중대형주와 낙폭과대 플랫폼 게임 이런 섹터주들을 좀 차분히 모아가시는 전략,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모아가시는 전략 대형주 단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과 건설 기계 섹터도 최근에 많이는 올라왔습니다만은 조정이 온다라면은 역시 조금 모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실적 외로 다른 외부적인 변동성으로 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들은 모아가시는 전략을 계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